당신은 요즘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나요? 친구의 연봉, 동료의 커리어, SNS 속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삶?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와 자신을 견줍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거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죠. 그 사람은 벌써 결혼했고, 집을 샀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같아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비교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방향을 잃게 만들고 자신감 대신 불안을 심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자기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타인에게서 찾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년에 1,000만 원을 벌 때 모두가 500만 원을 벌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1억을 벌더라도 주변이 10억을 번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행복보다 비교 우위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비교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기 때문이에요. SNS에 올라온 성공, 웃음, 여행 사진들은 그 사람이 하루 중 단 1%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불안, 실패, 외로움은 감춰져 있죠. 결국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삶과 자신의 날 것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두 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는 열등감, 다른 하나는 우월감이에요. 열등감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죠. 반면 우월감은 겉으로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불안정한 감정입니다. 언제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월감에 사는 사람은 타인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국 비교에서 오는 감정은 모두 불안정합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오래가지 않아요. 한순간의 기분 변화일 뿐 진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의 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트랙이 다르고 출발선이 다르고 목표점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누군가는 10년을 헤매다가 한순간에 도약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합니다. 모든 인생의 속도는 제각각이에요. 비교는 이 차이를 무시한 채 모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 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내가 나아졌나? 이게 되어야 합니다. 비교의 트리거를 인식하라. 우리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은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SNS를 볼 때,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나는 왜 불안한가? 이 감정은 진짜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비교의 그림자인가? 이 감탄과 질투를 구분하라. 비교는 종종 질투로 이어지지만 감탄으로 바꾸면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해서 끝내지 말고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 바꾸세요. 그 순간 비교는 경쟁이 아닌 영감이 됩니다. 자기 기준을 세워라. 세상엔 수천 가지의 성공이 있습니다. 돈, 명예, 외모, 인간관계. 하지만 그중 어떤 것이 당신의 행복과 연결되는지 모르면 평생 타인의 잣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의하세요. 나는 어떤 상태일 때 가장 만족스러운가? 그 답을 찾아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비교는 완전히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성장하는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그 비교가 방향을 잃을 때 생깁니다. 비교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성장의 욕구예요. 하지만 그 비교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모태로 바뀌는 순간 비교는 칼날이 되어 나를 찌릅니다. 결국 비교의 본질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쟁의 잣대인지 아니면 영감의 거울인지에 따라 비교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향으로 걷다 보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달리는 방향이 같아 보여도 실은 각자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어떤 사람은 모험을,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행복을 원하죠. 그러니 누군가의 속도나 성취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계에 맞춰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진짜 성장은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면 그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에너지가 풀립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배우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비교 속에서는 결핍이 보이지만 집중 속에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다. 나는 비교 대신 성장을 선택한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자기 손에 되찾아오는 선언이에요. 누군가의 완벽한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불완전한 오늘을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작게 만들지만 집중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오늘부터는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경쟁하세요. 감사합니다.